안녕하세요. 박재원의 연금농장 채널 연금농장지기 박재원입니다. 오늘과 같은 날이면 제가 과거에 여의도에서 근무할 때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최근처럼 주가가 단기간 급락을 해서 수익률에 많은 영향을 미칠 때 답답한 마음으로 안고 여의도 공원을 거닐게 됩니다. 그런데 여의도 공원을 거닐다 보면 푸른 하늘을 보면 참 하늘은 맑고 주변에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사람들은 즐거워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고민하고 있나, 아파하고 있나, 이런 심정을 갖게 됩니다. 오늘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제 오늘 이런 심정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향후 시장 흐름 자체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코스피 시장위기 종합분석 보고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상 192%라는 129%죠. 129%라는 파라볼릭 랠리를 보여줬던 코스피가 이란 위기를 촉발제로 급격한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1987년도 블랙 먼데이, 2000년 닷컴 버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이 모든 역사적 사례와 비교를 분석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본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단기간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펀더멘탈 분석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틀간의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매크로 변수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업 수익성, 다시 말씀드려서 펀더멘털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상 펀더멘털 분석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분석한 방법론은 제가 37년 동안 경험했던 휴리스틱 접근법하고,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4대 투자 전략가, 헤지펀드 운용가들의 휴리스틱 접근법을 반영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향후 시장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핵심 결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탁금 데이터가 에너지 소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42조 원, 무려 55% 자금이 이 시장에 쏟아져 들어와서 1차 시도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고점인 6,347을 다시 돌파하려면 최소 84조 원이라는 두 배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환경에서 이건 단기간에 비현실적입니다. 두 번째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1차 시도 때 하루 632억 원이었던 거래 대금이 2차 시도에서는 494억, 0.8배로 줄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고, 코로나 충격이 왔을 때 1차 저점보다 더 깊은 마이너스 35.7%까지 추락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020년 V자 회복은 동학개미 60조 원, 제로금리, 재정 확대되는 전례 없는 삼중 동력이 가능했기 때문에 했었습니다. 2026년 지금은 이러한 조건이 재현되기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결론을 기억하시면서 향후 분석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지도부 인프라를 대상으로 하는 합동 군사작전 오퍼레이션 에픽 퓨어리를 개시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이란은 9개 중동 국가의 보복 공습을 시작하면서 갈등이 급속히 확보되었습니다. 결정적인 건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세계 원유 공급의 20%가 통과하는 이 해협에서 이란이 봉쇄를 선언하고 100척 이상의 탱커가 멈춰선 상태가 된 것입니다. 국제유가는 하룻밤 사이에 13%나 급등을 했고요. 한국은 하루 276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죠. 유가가 만약에 배럴당 100달러 이상 지속이 되면 GDP는 마이너스 0.3%, 인플레이션은 플러스 1.1% 추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 숫자들을 보시겠습니다. 3월 3일 날 하루 만에 코스피는 마이너스 7.24%가 빠졌고요.
3월 4일까지 합치면 20%가 빠졌습니다. 19개월 만에 그 최대 낙폭입니다. 시가총액은 달 하루 만에 376.9조 원이나 날아갔습니다.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20%,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20%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20만 원, 100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브런트유는 배럴당 82에서 85달러까지 올랐고 원달러 환율도 1466원까지 치솟았는데 3월 4일에는 1,500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웃님들, 이 숫자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분석에서 두 가지 핵심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강제 조정 패턴이고요. 두 번째는 역도 비율입니다. 첫 번째 강세 조정 패턴은 쉬지 않고 급등하는 시장은 일반적으로 내부 소진이 아닌 외부 충격에 의해서 조정 국면에 진입하게 됩니다. 워낙 급등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등하는 과정에서 시장은 이번에 다르다는 좁은 내러티브에 의존하게 되고요. 모든 매수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집중이 되면 작은 또는 큰 외부 충격 하나에도 극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라는 위기가 바로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역도에 비유한 것인데요. 경험적으로 보면 역도 선수가 바벨을 들어올 때는 최종 3차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 시도를 하고 실패해서 역도를 한번 내려놓으면 2차 시도를 할 때 같은 무게를 다시 들어올릴 때는 처음보다 훨씬 더 힘들고요. 거의 2배나 든다고 합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고점 돌파에 실패한 후 재도전하려면 기하급수적으로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에너지란 거래대금, 고객예탁금, ETF 자금 유입, 외국인 매수 여력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6,000포인트에서 6,347포인트 사이에 엄청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고 폭락과 트라우마가 차익 실현 욕구가 극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례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은요. 1982년에서 87년도까지 다우존스는 5년간 250% 올랐다가 블랙먼데이 하루 만에 22.6% 빠졌습니다. 그리고 1995년, 2000년까지 나스닥은 5년 동안 575% 올랐다가 78% 빠졌습니다. 회복에는 좀 충격적이긴 한데 15년이 걸렸습니다. 비트코인은 2015년에서 2017년까지 2년 동안 2000% 올랐습니다. 2020에서 2021년도에도 1300% 오르고요. 78% 빠졌습니다. 그리고 24개월 동안 회복 기간이 걸렸습니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9개월 만에 129% 오르고 이란과 호르무즈라는 외부 요인 때문에 이틀간에 걸쳐서 20%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네 가지 그리고 코스피와 비교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등, 마지막 단계에서 상승 속도가 가속화된 겁니다. 코스피 2월에만 27% 올랐습니다. 두 번째, 촉발 요인은 항상 외부에서 옵니다. 이 각각의 요인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정 깊이는 급등 기울기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넷째, 회복 기간은 상승 기간의 거의 2.6에서 3배입니다. 이번에 제가 새롭게 추가한 분석인데요.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실거래 코스피 실거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요. 1차 시도 때는 2017년 10월에서 2018년 1월까지 코스피가 4.3% 올랐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은 632억 정도가 거래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하락 후 2차 시도를 했을 때 거래대금이 494억으로 줄었습니다. 1차에 0.8배밖에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2267%까지 못 올랐습니다. 이전 고점 2598을 회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충격이 왔을 때 1차 저점이 마이너스 23.2%였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35.7%까지 추락한 것입니다. 바벨을 간신히 들어올렸다가 고점에 못 미치는 상태에 놓치면 처음보다 더 세게 떨어집니다. 역도 제곱 법칙이 교과서적으로 작용한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V자 회복이 가능했던 건 동학개미 60조 원의 순매수, 한은 기준금리 0.5%, 각국 GDP의 9%에 달하는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맨 위에 첫 번째 그래프인데요. 이것은 코스피 궤적입니다. 이 초록색 1차 시도 구간에서 2598 고점을 찍고 그 다음 2차 시도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외부 충격, 코로나가 왔을 때 1차 저점보다 훨씬 더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가운데 그래프는 고점 대비 누적 수익률인데 마이너스 20% 기준 아래로 내려간 거래일이 총 13거래일이었습니다. 첫 마이너스 20% 도달까지 35거래일이 걸렸다는 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패널은 거래대금입니다. 패닉 매도 구간에서 평소에 2, 3배로 폭증합니다. 이 세 패널을 같이 보시면 에너지 부족, 고점 회복하지 못함, 그리고 더 깊은 하락이라는 세 가지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 국면을 주차별로 한번 회부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1차부터 5주차까지 처음 5주는 주당 마이너스 4에서 5%씩 완만하게 하락했습니다. 거래대금도 700억에서 800억으로 평범했는데요. 많은 부분들이 이 구간에서 괜찮겠다. 저점 매수네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6, 7주차에 가속이 붙으면서 주당 3 내지 5%씩 하락을 했고 거래대금은 820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8주차 한 주에 마이너스 12.4%, 거래대금이 1032억으로 치솟으면서 패닉 매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9주차에는 마이너스 8.4%에서 저점을 찍었습니다. 이웃님들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급락은 단기 폭락이 아니라 8주에 걸친 계단식 하락이었습니다. 처음 5주에 매수 기회로 착각하고 들어간 투자자들이 마지막 2주 급락에 갇혀 있습니다. 물렸다는 얘기죠. 지금 상황과 대비해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분석을 했을까요? 메릴 린치의 수석 투자 전략가로서 평균 회귀 이론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한 바페럴의 분석입니다. 이분은 대중은 꼭대기에서 매수한다고 합니다. 2월달 예탁금 119.5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특히 베어마켓 3단계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급락, 반등, 장기하락. 두 번째는 조지 소로스의 죄기성 이론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펀더멘탈에 대한 편향이 강화되고 다시 가격을 밀어올리는 자기 강화 순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순환이 한번 깨지면 재점화하는데 2배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코스피 6000 시대의 내러티브가 일단 깨졌고 새로운 내러티브가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억만장자 헤지펀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폴 튜더 존스는 투자의 핵심은 어떻게든 모든 것을 잃지 않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준점을 200일 이등평균선으로 잡았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200일 이등평균선은 4,500에서 4,800선입니다. 이 이등평균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유명한 헤지펀드 운용 여기죠. 드루켄밀러입니다. 30년 연평균 수익률 30%, 마이너스 연도는 없었습니다. 이분의 비결이 뭐냐면 포지션과 거래하지 말라는 겁니다. 들어올리기 실패 후 가장 위험한 건 같은 무게를 같은 방법으로 다시 시도하는 겁니다.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투자자 예탁금으로 역도 에너지를 정량화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11월 말 77.5조 원에서 시작을 해서 12월 말 88조, 1월 말 106조, 2월 26일에는 126, 거의 120조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3개월 만에 42조 원, 55%가 유입된 겁니다.
파생 예수금까지 합치면 60%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순이 보입니다. 2월 예탁금 증가율이 플러스 6.7%로 1월에 18.4%에서 크게 둔화되었는데 코스피는 오히려 5천에서 6,347까지 가장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건 근력이 아니라 상승 탄력에 의지한 겁니다. 역도에너지 모델로 보면 1차에 42조 원으로 4,800에서 6,347까지 간 것입니다. 2차 시도에는 이탈자금 복귀와 매물대 돌파를 위해서 최소 80조 원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환경에서 가능한지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 매매 수치도 심각합니다. 2월 9일 3.6%, 2월 25일에는 2.8%, 이거는 그 12월 평균 0.7%의 4 내지 5배입니다. 폭락 전에 이미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한계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이 차트를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이 차트는 투자자 예탁금의 3개월 궤적인데요. 1단계 축적기, 2단계 가속기, 3단계 그 유포리아인데요. 색깔별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정점구 119.5조를 찍고 이탈이 시작된 게 보이시죠? 물론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추세를 봐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중간 패널은 그 미수금과 반대매매 상황입니다. 2월 초에 반대매매가 3.6%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그 위험하다는 그 빨간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 하단 패널은 반대매매 비중의 시장 스트레스 온도계입니다. 경고 수준 2%를 넘은 위험 수준 3%를 연달아 달성한 것입니다. 에너지는 소진되었는데 시장은 최고점을 찍고 있었다. 이것이 2월 달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이 차트는 자금 유입의 모멘텀을 보여줍니다. 이 상단은 투자자 예탁금의 주간 변화율입니다. 이 초록색 막대가 그 유입된 것이고 빨간색 막대는 이탈한 겁니다. 1월 말에서 그 2월 초 최대 모멘텀이 주당 플러스 14.1까지 갔다가 2월 중순부터 급격히 빨간선으로 그 돌아선 게 보이시죠? 물론 이후에는 상승세로 돌아섰지만은 이 이전 부근이 기본적으로 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체력이 약화된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차트입니다. 이게 제가 만든 코스피 시장 스트레스 대시보드인데요. 예탁금 과열도입니다. 그리고 반대매매 비중 미수금 레버리지 이 세 개를 이제 합쳐서 종합적으로 점수를 100까지 표시한 것입니다. 초록색 부분은 저위험, 노란색은 경고, 그리고 빨간색은 고위험을 의미합니다. 그 11월 달에 한 자릿수로 시작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색깔이 점점 진해지다가 2월 초에 95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스코어는 70점대 여전히 그 고위험 구간입니다. 이 대시보드가 보여주는 건 명확합니다. 시장이 폭락하기 한참 전부터 스트레스 지표는 이미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핵심 지표입니다. 2020년 코로나와 2026년 이란 위기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직전 그 랠리부터 다릅니다. 2020년은 18.7%, 상승 기간은 6개월이었는데 2026년은 129% 상승 구간 119개월이었습니다. 7배나 가파릅니다. 에너지 상태도 다릅니다. 2020년은 2차 시도에서 0.8배로 에너지가 부족을 했는데 2026년에는 1차 정점에서 42조 원을 완전히 소진한 상태입니다. 구조적으로 더 위험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은 실패한 반등이 무너진 건데 2026년은 성공한 랠리 정점에서 무너졌습니다. 6천에서 6,347 사이 매물대가 2020년도보다 훨씬 더 큽니다. 두 번째, 2020년에는 금리 인하, 재난지원금, 동학개비라는 그 정책 카드가 있었지만 2026년에는 예탁금이 역대 최고에서 이미 이탈 중입니다. 물론 그 증시 그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물론 정부 정책이 나오면 안정이 될 겁니다. 셋째, 코로나 계단식 하락 패턴이 반복된다면 현재 마이너스 20%는 아직 초기 구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유일한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장을 끌고 올라간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펀더멘탈은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이란과 무관한 독립 변수입니다. 그 펀더멘탈이 훼손되면 L자, 리스크 프리미엄만 문제라면 U자, 이 구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앞으로 그 코스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V자 반등입니다. 코로나 때와 마찬가지 패턴이죠. 확률은 저는 10 내지 15%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위기가 조기에 해결되고 유가가 75달러 밑으로 내려오면 그 가능한 그런 확률인데요. 그리고 예탁감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인다면 V자 그 반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펀더멘탈이 아직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육자 회복입니다. 40에서 50%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부분 봉쇄되고 유가가 그 배럴당 그 100달러를 넘지 않으면 코스피는 5,200에서 5,800 사이에서 3 내지 6개월 정도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닥을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L자인데요. 확률이 35에서 한 45%로 보고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전면 봉쇄에 유가가 100달러를 훨씬 넘어서 120달러까지 가거나 아니면 코스피가 200일선을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세 가지는 제가 역설적으로 그 가정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제 단지 각각의 그 패턴에 걸었던 조건들이 어떤 그 흐름, 매치가 어떤 매치가 되는지에 따라서 그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유심히 살펴보면서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님들,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그 파렐 법칙 8번에 따르면 1단계 급락 이후에 곧 2단계 그 반사적 반등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3월 5일부터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적 뉴스 하나, 유가가 일시 하락하면은 5,800에서 6,000까지도 그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그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많은 그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에도 처음 5주 동안에는 완만한 하락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이 마지막 2주 급락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반등의 함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전략적 분기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일 이동평균선도 모두 다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번 지지선은 장기 이동평균선인 200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00일은 4,500에서 4,800선 사이에서 형성이 될 것 같은데요. 200일 이동평균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가 확인이 되면 진짜 매수점이 될 것입니다. 하회하면 3단계 장기 하락에 진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5,500에서 5,800 구간은 그래서 안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로스 관점에서 보면 기존 반도체 플러스 밸류업이 6천 시대라는 것과 그 동일하다는 이런 그 내러티브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일단 그 깨졌습니다. 단순한 가격 회복이 아니라 믿음의 재구축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 미국의 IT 시장, IT 업종 회복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드루큰 멜러의 그 공통 메시지, 돈을 버는 것보다는 잃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가 그 처음에 저희 그 영상을 소개해 드릴 때 깨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나와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러한 순간입니다. 현 시점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라 자산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이 패턴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웃님들, 오늘 분석이 어땠습니까?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은 수익을 내려고 욕심 부릴 때가 아닙니다. 월가의 전설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 돈을 버는 것부터 일지하는 것이 먼저다. 반등이 온다고 해서 급하게 뛰어들지 마시고 200일선 지지 확인, 그리고 새로운 내러티브가 형성되는지, 그리고 예탁금이 다시 들어오는지 이 세 가지 신호를 확인하신 이후에 움직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자문이 아닌 단순히 그 분석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 이웃님께서 항상 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연금 채널의 비료가 됩니다. 오늘도 구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